자, 탤런트 API 테스터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API 테스터를 통해서 호빗으로부터 일별 박스오피스 데이터도 긁어볼게요. 자,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원하는 페이지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소스 보기를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수집해서 저장해도 되고요. 또 어디서는 원하는 데이터, 관련 데이터를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 파일로 다운로드를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웹 크롤러를 갖고 웹 크롤링을 하는 경우도 있죠.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특정한 페이지에 붙어서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죠. RESTful API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의 컴퓨터 시스템이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보통 클라이언트에서 API를 제공해주는 서버 쪽에 접속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특정 URI나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서버에서는 응답 데이터로 내려주죠. 자, 이곳 사이트에서는 API를 갖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샘플들을 통해서 어떤 API 서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식의 요청을 보냈을 때 어떤 식의 응답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이러한 간단한 샘플들이 있습니다. 이 get, post, put, patch, delete 이런 것들은 HTTP 메소드들이죠. 이런 메소드들의 경우에 요청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이 이렇게 내려온다. 리퀘스트와 리스폰스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바로 이 자리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여기서는 get과 post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메소드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get입니다. get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로 따지면 줘야 하는 거, select죠, select. 조건을 줘서 select 하는 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list user라고 하면요. 위쪽에 주소창에 있는 reqrs.in 이라는 주소에다가 바로 이어서 API users 물음표 페이지 이퀄리 이걸 붙여가지고 호출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서버 쪽에서 바로 내려줍니다. 자,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이러한 JSON형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가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싱글 유저입니다. 싱글 유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하고 좀 달라질 거예요. 클릭을 해볼게요. 리퀘스트 쪽에 아까 전에 봤던 reqrs.in 이 주소 뒤에다가 /API/users2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줬을 때 이제 서버 쪽에서 반응을 해서 응답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려주는 거죠. 한 명의 유저에 대한 데이터만 JSON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폰스가 200으로 정상 처리가 됐다고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싱글 유저에 대한 호출되는 경로가 없거나 이러한 데이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404 에러가 뜹니다. JSON 데이터도 없는 채로 내려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get을 썼을 때 다양한 주소 값을 가지고서 응답들이 내려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get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소 값 자체에 변수와 변수 값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음표 뒤에다가 변수명 이퀄 값 AND 표시를 하고 그 뒤에다 이어서 또 변수명 변수값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 가지고 서버에다 요청할 수가 있어요. 혹은 쿼리 파라미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을 파싱해 가지고 변수명과 값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스트인데요. 포스트의 경우에는 보통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쪽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로 따지면은 여기서 셀렉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get과 다른 점은 get 같은 경우에는 주소 쪽에다가 변수와 변수명을 다 넣어서 보냈는데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body라는 쪽에 숨겨서 보낸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 뿐이죠. 여기서 샘플은 한 건을 보냈는데 응답으로 그 값을 인서트 처리한 다음에 그 처리 시간이 언제다라는 걸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보신 이러한 get과 post, 이러한 API 통신을 탤런트 API 테스트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크롬에서 우측 상단 확장 프로그램에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를 눌러서 띄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이제 탤런트 API 정도로 쓰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맨 위쪽에 탤런트 API 테스터라는 프리 에디션이 하나 뜹니다. 이거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 추가가 됐고요. 자, 위쪽에서 이걸 보이게 할게요.
여기서 탤런트 API 테스터에다가 고정 버튼을 눌러가지고 위쪽이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창과 함께 초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우선 화면 구성을 말씀드리면 총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맨 위쪽에 있는 한 줄이 전체 화면의 메뉴를 구성합니다. 지금 리퀘스트라고 나온 게 지금 현재 화면이고, 시나리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른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 리퀘스트부터 보면요. 자, 리퀘스트에서 왼쪽은 메뉴입니다. 메뉴. 여러 가지 API들 리스트를 등록했을 때 보이는 메뉴 바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맨 위쪽이 리퀘스트, 요청하는 거에 대한 정보고요. 그 밑이 리스폰스, 응답을 서버로부터 받았을 때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히스토리, 어서션, HTTP, 디스크립션에 대한 탭으로 구성된 설명 파트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마이드라이브 오른쪽 끝에 있는 점 3개 눌러가지고 add 프로젝트를 합니다. 프로젝트라고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아래 뭐 자동으로 시나리오 1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요거는 뭐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워버릴게요. 요거는.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또 점 3개를 누르면 서비스와 시나리오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거기서 서비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만들어지죠. 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비스 1, 서비스 2 이런 것들은요, 원하는 대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회원 관리에 대한 것들, 그 서비스 1이라고 봐도 되고, 통계와 관련 것들, 서비스 2라고 봐도 되고, 공통적인 것들도 있죠. 뭐 로그인이나 인증이나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 것들 하나 넣어서 서비스 3로 만들어도 됩니다. 뭐 아니면은 서비스라는 거 하나 아래에다가 어떤 특정한 서비스의 모든 API를 다 몰아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리퀘스트를 하나 실제로 만들어 볼게요. 서비스 1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점 3개 눌러서 add a request를 선택합니다. 그럼 리퀘스트가 나왔고요. 해당 리퀘스트 1을 선택하게 되면은 아까 봤던 상단에는 요청, 리퀘스트, 하단에는 리스폰스, 응답에 대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의 제목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10 포스트 샘플 1. 자, 요거는 아까 전에 봤던 요 샘플에서 이 포스트 부분에 대한 예제를 그대로 가져다 쓸 거예요. 일단 주소창에 있는 이 부분과 리퀘스트에 있는 이 부분을 합쳐가지고 요청하는 주소창에다 넣겠습니다. 일단 메소드는 포스트고요. 주소에다가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쳐서 작성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 헤더와 바디를 보면요. 일단 헤더 쪽에 컨텐츠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 쪽도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헤더 쪽이 더 정보가 필요하게 되면 add 헤더에서 값을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것만 필요해가지고 놔두겠습니다. 자, 오른쪽 바디에다가 제이슨 타입으로 이러한 내용을 넣을게요. name과 잡에 대한 값들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한 다음에 샌드를 합니다. 자, 샌드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떨어져야지 정상이에요. 일단은 오류가 나면은 이 버튼 색깔이 바뀝니다. 자, 아래쪽에 리스폰스를 봅니다. 근데 지금 아래쪽에 히스토리 어서션 탭이 좀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끝에 이 아래쪽 꺽쇠를 눌러서 닫습니다. 잠깐 내려놓은 거예요. 다시 올릴 때는 맨 아래쪽에 이 위쪽 꺽쇠를 누릅니다. 누르면 다시 올라오고요. 이 부분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닫아놓고요. 위쪽의 창도 좀 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서버로부터 내려온 응답의 내용이 상세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리퀘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이름은 이겁니다. 21번 get sample 1.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이 예제에서 첫 번째 get list 유저입니다. 주소는 이걸로 끝나고요. 예, 주소창에다가 붙여놓고 메소드는 get이죠. 이번엔 get 그대로 놔둡니다. 저장을 하고 샌드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봤던 이러한 제이슨 형태가 좀 미려하게 접혀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바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예쁘게 나왔죠? 프리티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원본으로 보려면 로우로 바꿔주면 됩니다. 로우로 보게 되면 제이슨이 전부 다 엔터값 없이 쭉 붙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프리티로 봤을 때 이 전체가 각각이 몇 라인인지 알고 싶습니다.
왼쪽 아래 보면 라인 넘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눌러주게 되면은 라인 번호가 쭉 나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펼쳤다 접었다 할 수 있는데 이거 다 감안해서 라인 번호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카피를 눌러가지고 복사가 된 거예요. 노트창에다가 붙여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 펼쳐져가지고 제이슨 타입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가면은 탑, 바텀, 컬랩스, 오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컬랩스를 눌러볼게요. 컬랩스를 누르게 되면은 전부가 다 접혀집니다. 접혀질 수 있을 때까지 보이게 되고, 이번엔 오픈을 누르게 되면요, 펼칠 수 있을 만큼 다 펼쳐서 아래쪽으로 쭉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카피 눌러가지고 아까처럼 복사해서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내용은. 오른쪽 아래 다운로드도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users.json이라는 파일로 떨어졌고요. 이걸 갖다가 탐색기에서 열어서 에디터 창에 넣어도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리퀘스트 만들고 전체 리퀘스트 이름은 이렇게 되고 메소드는 게시고 URL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샌드를 해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 코픽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그 일별 박스오피스 데이터를 한번 긁어 와 볼게요. 해당 사이트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라고 하고요. 오픈 API를 통해서 서비스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일단 회원가입은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키를 공유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요.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합니다. 자, 로그인 된 다음에 키 발급 관리의 메뉴를 찾아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발급 키 값과 관리명, 서비스 사용 URL, 발급 일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내용을 보면은 3,000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최대 키 발급 개수는 2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회원가입 하시면 다 2개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키 값을 그대로 여러분이 사용하셔도 무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마 사용 제한에 걸려서 여러 명이 같이 쓰다 보면은 못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키 발급받기 메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씩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오픈 API의 제공 서비스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실제로 제공되는 오픈 API를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일별 박스오피스부터 해가지고 주간 주말 박스오피스, 공통 코드 조회, 영화 목록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REST 방식, 두 번째는 SOAP 방식, XML이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고 아래쪽에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 요청과 응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호출하는 주소는 요겁니다. 여기서 XML 대신에 뒤쪽에 JSON이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get 방식으로 호출한다고 했죠. 지금 좌측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get 방식으로 호출하고 있어을 호출을 할 때 리퀘스트 쪽에 인터페이스 파라미터 값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 개인이 발급받은 키, 타겟 DT,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YYYYMMDD 형식으로 입력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로의 개수를 지정한다고 하고요. 최대가 10건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다양성, 영화, 상업영화 이런 걸 구분 지을 수 있는 컬럼값, 한국과 외국 영화로 구분할 수 있는 컬럼값 이런 것들을 갖다 인정값을 쓸 수 있다고 해요. 이거 지금부터 탤런트 API 테스트에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서비스 2R에다가 만들겠습니다. 리퀘스트 헤더하고 들어가서 제목은 말 그대로 일별 박스오피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창을 채울게요. 기본 요청 URL이 여기까지였죠. 여기서 XML만 JSON을 바꾸면 됩니다. 여기다 넣고 이 뒤쪽에 확장자를 JSON으로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get 방식인 거 확인하고요. 쿼리 파라미터 넣겠습니다. 아까 전에 요청할 때 여기 있는 것들 이 부분을 넣으면 돼요. 일단 키부터요. 자, 키값. 자, 그리고 일단은 추가할 것들만 쭉 추가를 하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타겟 DT, 아이템 페이지, 멀티, BYN, 내셔널, CD요. 마지막으로 와이드 에리어 CD 이렇게 됩니다. 자, 키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타겟 DT는 12월 26일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템 페이지는 10, 멀티무비 Y는 N, 리프레젠테이션 내셔널 CD는 K, YLCD는 비워놓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안 쓰는 것들 체크를 해줘가지고 쿼리 파라미터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위쪽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이란 얘기예요. 이게 안 들어가도록 조정을 할게요. 뭐 여기까지만 하면은 정상적으로 데이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한 다음에 샌드를 합니다. 자, 리스폰스 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라는 이 부분의 항목을 펼쳐보면은 딱 10건 들어와 있죠. 2023년 12월 26일 날 기준으로 해서 일별 박스 오피스입니다. 첫 번째 거는 노량, 죽음의 바다네요. 두 번째 거는 서울의 봄. 세 번째 거는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이네요. 마지막에 10위까지 보게 되면 이제 전체 10개의 박스 오피스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별 박스 오피스를 이러한 요청 변수 값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응답 데이터를 받아보는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시나리오라는 것 아래다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말 그대로 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위쪽에 만들어진 여러 개의 API들을 내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 순서에 맞게 실행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가 하나 더 없습니다. 위쪽에 리퀘스트와 시나리오 탭이 두 개가 있었죠. 시나리오 탭을 눌러보게 되면요. 서비스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도 있는데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좀 화살표가 크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추가한 다음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리퀘스트 탭에서 시나리오 3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Add Existing Request라는 걸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던 게 나와요. 일단 3개만 추가를 해볼게요. 일별 박스 오피스까지. Add를 하게 되면은 시나리오 탭 아래에 위쪽에서 만들었던 21번, 22번 일별 박스 오피스가 순서대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시나리오 탭으로 가보게 되면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죠. 자, 실선으로 21, 22 일별 박스 오피스가 연결이 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시나리오 3라는 거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게 되거나 혹은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거기에 속한 이 3개의 API가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체크박스가 표시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잘 탔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어떤 시스템 테스트를 할 때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데이터를 흘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나머지 자잘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히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호출한 것들, 리퀘스트 탭의 히스토리 탭에 가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요 메뉴들, 선택했을 때마다 오른쪽에 내용들이 있죠. 얘네들 다 포함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려받기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만들어 놓은 우리 설정 API 값들을 정보를 전부 다 내려받는 거죠. 왼쪽 하단에 보면 익스포트가 있고 임포트가 있습니다. 일단 익스포트를 해볼게요. 이제 파일 네임이라는 걸 적게 돼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테스트라고 쓰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최상위 마이 드라이브 이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탐색기에 지정한 위치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제이슨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API 리스트를 쭉 받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한번 다시 임포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마이 드라이브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워볼게요. 싹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포트를 누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맨 아래에 있는 임포트 API 테스터 리포지터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추저 파일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내려받았던 테스트라는 제이슨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뜨죠. 전체를 다 선택해도 되고 필요한 것만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게 그대로 다시 마이 드라이브 아래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시나리오 탭에서 테스트합니다. 정상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임포트도 정상으로 된 겁니다. 자,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서비스 2 아래에 우리가 일별 박스 오피스라는 API를 추가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래로
유사한 API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좀 반복적인 작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www.cobis.ork라는 이 부분, 서버 이름은 항상 똑같아요. 다른 부분은 변화가 된다고 쳐도 이 부분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으로 따지자면 전역 변수 있잖아요. 글로벌 베리어블. 전역 변수로 취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쓰는 기능이 environment라는 게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가면은 add-on environment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자기가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 이름을 하나 적어주세요. 아무렇게나. my바라고 전 정할게요. 자,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환경 변수들이 쭉 리스트업이 돼요.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쿠비스 5와 KR을 계속해서 똑같은 값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서버 네임이라고 하나 지정을 하고 값에다가 이렇게 쿠비스와 KR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클로즈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펜을 눌렀을 때 이 부분이 등록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쓰냐면은 www.cobis.orkr 이 부분에다가 달러하고 중괄호 브레이스라고 하죠. 요 안에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 부분으로 실제로 API가 수행이 될 때 아까 전에 지정한 값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저장하고 샌드를 해볼게요. 아무 이상 없이 데이터를 내려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역 변수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API 전체 내용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API 테스터는 프리 에디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크롬 자체, 웹브라우저 자체가 업데이트 되거나 업그레이드 될 때 간혹 가다가 이 값들이 없어져 버리거나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작업을 했다, 아니면 혹은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업무를 마치실 때 반드시 이 파일을 익스포트를 통해서 백업을 받아 놓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서 하루 종일 만들어 놨던 작업들이 이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혹은 웹브라우저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혹은 중요한 작업이 끝난 후에는 꼭 반드시 익스포트라는 메뉴를 통해서 본인의 API 설정들을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탤런트 API 테스터 크롬 웹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비스로부터 일별 박스 오피스 데이터를 긁어와 봤습니다.